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증권방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카카오뱅크 상장 이야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음, 말도 많죠. 순이익이나 자본금 대비 장외에서 뭐 한 40조까지 평가받고 있으니까 이 카카오뱅크보다 수백 배 되는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뭐 이런 종목을 다 제치고 압도적으로 국내 1등 은행이 될 수 있는 어, 그럴 확률이 유력하다 보니까 말도 많고 거품인가? 아니면 진짜 성장성이 있는 건가?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물론 뭐 공모가는 18조 정도 계상하더라고요. 15조에서 18조. 근데 뭐 공모하면 또 이렇게 뭐 따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간다고 가정을 하면 어, 신한 지주하고 KB 지주까지 다 제치는 그런 뭐 말 그대로 초대형 시총을 이렇게 형성할 가능성이 크죠. 한번 좀 살펴보면요. 카카오뱅크 8월 초에 상장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모가 상단은 39,000원. 약 한 4억 주 정도 돼요. 4억 주. 그러니까 4억 몇천만 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한 16조, 18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장외에서 10만 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걸 장외에서 10만 원에 사냐 이거예요. 물론 공모하면 경쟁률이 높으니까 뭐한 주, 두 주밖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따상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상 가면 이제 거의 40조 육박하는 건데요. 그거는 어, 은행업이라는 이 카카오뱅크도 기본 은행업이거든요. 은행업이라는 것을 측면에서 봤을 때 과도한 성장성을 부여한 거 아니냐. 자본금이나 순이익 대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워낙 뭐 시장의 핫 이슈니까 뭐 공모 첫날은 상승할 수가 있는데 바로 SK 뭐 IT 뭐 이런 거 SK 바이오팜이나 이런 것처럼 그 첫날 꼭지 찍고 내려올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농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공모가는 39,000원이니까 나름 뭐 저는 이것도 높다고 생각해요. 사실 낮지 않은 가격이다. 18조면. 근데 일단 장외에서 10만 원에 거래됐고 한때는 뭐 45조 얘기도 나왔으니까 합리적인 공모가라고 가정을 하면 공모를 청약하는 것은 좋지만 공모 첫날 따라가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관련주 투자는 이제 식상하니까 이런 거 투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분 가치, 물론 카카오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카카오뱅크를 상장하면 이제 지주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지분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한국 금융지주라고 하죠. 투자 밸류 자산운용의 이제 대주주인데, 자 얘들이 뭐 카카오 지분 때문에 올라갈 일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공모하는 상장하는 순간. 자,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국민은행, KB 경쟁자인데 10%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이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네? 그걸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이제 IPO 얘기 나온 이상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자, 카카오뱅크 현황 한번 살펴보면 아까 발행 주식 수가 원래는 4억 주가 안 됐는데
이제 유상증자 하는 거죠. 상장하면서 신주를 발행해서 그걸 파는 이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억 7,510만 주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아까 4만 원씩 하면 4, 4, 16 그래서 16주에서 18주 나오는 거죠. 발행 주식수가 국내 최대 은행인 KB은행의 2배도 넘어요. KB은행은 한 2억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15조에서 18조. 장외는 10만 원에 이미 40조에 거래가 되죠. 그래서 싸게 상장한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저는 글쎄 이게 과연 싼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얘기는 좀 더 해드리고요. 자, 청약일은 7월 26일에서 7월 27일.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청약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모가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워낙 인기가 있는 종목이니까. 자, 지금의 당기순이익이나 PBR을 보면요. 1136억. 1136억. 그 다음 PBR은 5배에서 6배인데, 자, 보통 이게 IT나, 이렇게 성장주라고 그러면 5, 6배면 별로 안 큰데? 이럴 수 있겠는데, 은행주가 0.3이에요. 평균. PBR이 0.4예요. 그러니까 얘는 몇 배를, 은행주 평균의 몇 배를 평가받냐면 12배. 그러니까, 자, 12배로 평가된다는 얘기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가치를 12배 정도 더 쳐줬다는 얘기예요. 체력에 대비. 자, 그러니까 은행주로 안 본 거예요. 업무는 은행주인데, 은행주를 안 보고 성장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공모할 때는 비교 대상 기업을 은행으로 해야 되는데 은행으로 하지 않고 다른 외국의 이런 성장하는 기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올해는 1분기만 보면 매출은 2249억, 영업이익은 539억, 당기순이익은 467억이니까 4, 4, 16 하면 뭐 단순 계산하면 한 1700억 정도 나오니까 올해도 성장하는 거 맞죠? 왜냐하면 1136억에서 1700억이니까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성을 좀 인정해줘서 하는 거다. 자, 이익 경비율이 뭐냐면 이익을 내는데 들어가는 경비율 43%인데요. 다른 은행보다 낮죠. 당연히 낮아야죠.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이잖아요. 이게 이 경비율이 높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 은행이라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점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도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중은행도 지금은 인력을 줄이고 있고 점포를 줄이고 있어서 이 경비율이 이제 카카오뱅크처럼 카카오뱅크보다는 높겠지만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죠. 자, 고객 수는 이게 장점이에요. 1653만 명의 카카오뱅크 은행을 최대겠죠, 국내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월간 활성 이용자 사용하는 사람 1335만 1위죠 당연히. 왜냐하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하고 수익하고는 또 별개예요. 저도 카카오뱅크를 있지만 카카오뱅크 가지고 있지만 간단하게 소액으로 이렇게 거래하고 이런 거는 편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건 이용을 하지만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큰 거래는 아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용대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그다음 성장성은 이제 40%대 성장을 하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젊은 층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50대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카카오뱅크가 이런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40조 이렇게 거래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좀 과도한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좀 왜냐하면 본질은
은행이거든요. 카카오뱅크도. 얘가 증권 투자할 수 없잖아요. 얘가 IT 뭐 결제 서비스 할 수 없잖아요. 은행을 통한 약간의 편리성을 가미하는 정도지 수익은 예대 마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증자하는 거죠. IPO 하면서 조 단위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이게 이제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중저신용 고객 대상 신용대출 확대. 지금은 신용대출해도 고신용자 한테 신용대출을 해주죠. 저리로.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비대면보다는 직접 점포에 가서 서류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지금은 보험회사나 이런 쪽은 비대면으로 담보대출 하고 있는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아직은 많지 않은데 이제 이런 것도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신규 상품 서비스 출시. 근데 이게 시장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저신용자 여기다 신용대출을 확대한다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에요. 사실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나중에 꿔준 돈을 못 받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대손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사업을 확장하는 건 좋은데 지금보다 조금 더 위험 상품 쪽으로 좀 더 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은행의 수익 구조 이거는 카카오뱅크가 아니고요. 우리의 전통 은행들의 수익 구조. 근데 카카오뱅크도 수익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대 마진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순이자 마진 그러잖아요. 이게 예대 마진이에요. 이게 은행 수익의 으뜸이에요. 빌려준 돈 대비 자기가 조달한 금리, 그 금리 차이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이자 수익인데 이거는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짭짤한 거. 신용카드 수수료, 보험, 반카슈랑 보험 수수료, 주택 청약저축, 펀드 판매 수수료, 외화 환전 수수료, 뭐 이런 거 다 이제 좀 무료로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뭐 이런 것이 이제 부수입인데 이것은 은행들이 지금 추구하는 수익이에요. 카카오뱅크도 이걸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이런 은행의 수익 구조를 따른다고 그러면 다른 은행보다 12배 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카카오뱅크만의 뭔가를 앞으로 보여줘야만이 지금 15조, 18조, 20조, 뭐 30조가 되는 시총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당장은 눈에 안 띄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냐? 카카오뱅크는 특별한 또 별다른 수익구조가 있을까?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지켜보니까 카카오뱅크도 별 수 없네. 은행일 뿐이야. 뭐 수익 낼 수 있는 게 없어. 뭐 인터넷 보니까 뭐 데이터 활용 이게 강점이잖아요. 카카오톡을 이용한 뭐 마이 데이터 사업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안 보이면 카카오뱅크의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고평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이런 것만 영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죠. KB금융주주나 이런 걸 사야 되겠죠. 물론 지금 조금 보이고 있는 거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그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증권 계좌 이렇게 뭐 신분 확인 통해서 증권 계좌 이렇게 중개해주고 수수료 받고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저도 카카오뱅크 통해서 증권 계좌 개설하고 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업이 있지만 그런 게 지금은 무슨 큰 돈이 되냐 이거예요. 아직은 그런 것은 큰 돈이 안 된다. 뭔가 찾아내야 된다. 그 지금까지 해온 그런 뭐 플랫폼을 활용한 중개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지금 시총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만 가지고서는 카카오뱅크는 분명한 고평가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얘네가 뭘 내놓을까가 정말로 중요하다. 기존 은행과 다른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거창한 용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가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그냥 은행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이 편리성만 강조한 인터넷 은행이냐 그것을 판가름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카카오뱅크에 열광할 필요는 없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상장 첫날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장외거래 10만원씩 하는 거래 굳이 매매할 필요 없다. 지금 상장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섣불리 잘못 투자하면 정말 호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른 테크놀로지 기업이 아니고 은행이라는 그 규제 산업의 핵심에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포인트로 카카오뱅크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